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이 그냥 나오는데, 붕 뜨는 거 왜 뜨는 거예요? 그거 쳐놨어? 네? 여기 뜨는 거 분명히 아까 붙였는데? 맞은 그거 안 해서. 응, 마진 안 해서 누구에게? 저 H에 대고. 그쵸? H1 그리고 P 태그도 있죠. 자, 이런 아이들에게 마진과 얘네들을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붙일 수 있어요. 붙이셔도 돼요. 자, 겸사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UL, OL, DL, DT, DD, LI. 자, 얘네들은 마진과 패딩을 알려주셔야 하고 리스트 스타일도 안 쓰면 없애주셔야 되고. 앞에 이상한 동그란 거. 뭐 아니야 그거. HR 같은 경우는 자, 뭐 엄청 많이 쓰진 않더라도 구분하거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든가 얘도 패딩 같은 걸 없애는 거고, 나중에 이걸 다시 묶어서 정리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로값, 그 다음에 높이값 없애고, 보더 선을 주고 잔다면 보더 그냥 써버리면 위아래 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더, 버텀 이런 식으로 아예 한쪽만 선을 주시는 게 나아요. 뭐 HR 뿐이 아니라 또 자, 버튼 태그도 보셨죠? 버튼 태그는 자, 마진과 패딩 마찬가지 없애는데, 자, 외곽선도 안 쓰니까 없앨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뭐 투명하게 할 거라면 트랜스페어런트라고 주시면 됐던 거고, 여기에 손가락 모양 커서 포인터 이런 식으로 쓰고 정리할 거고, 또 A 태그도 있었죠. 자, A 태그에 들어가는 글씨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색깔로 지정해서 쓰셔도 관계없지만, 나는 그냥 부모 따라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인헬에 쓰시면, 그렇죠, 인헬에 쓰시면 되는 거고, 밑줄 생기잖아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얘를 없애라 라고 언급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마우스 올리거나 처리했을 때 호버나 또는 뭐 A에 포커스 했을 때 기능을 또 따로 두고 싶다 하시면 쓰셔도 돼요. 텍스트 뭐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이러면은 밑줄 생기겠다 라는 옵션을 추가로 붙인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 쭉 정리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팁 더 드리자면 테이블 태그도 우리 봤죠? 테이블 tr, th, td, thead, tbody, tfoot. 자, 테이블이라고 한 태그도 있었죠? 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뭐 얘네들도 마진이나 패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보고, 마진 패딩 여러 군데 썼다는 얘기는 다시 나중에 합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뭐 색깔을 하나를 더 만드시면 또 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은 자, 테이블의 경우는 약간의 사이가 뜨죠. 그래서 보더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아이를 붙이는데, 좀 더 명확하게는 보더 컬립스, 아예 일체화 시키게끔 컬립스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디자인하겠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보더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보더 레프트, 보더 라이트를 없애고 처리해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분석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뭐 원래 들어가야 되는 코드에서 한 3분의 1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자, 리셋 CSS에 대한 이야기. 자, 한번 2차로 또 써본 거니까 앞전에 쓴 거에서 빠진 게 있다면 추가로 메워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HTML과 바디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이즈나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진 패딩 쓰고요. 자, 가로값을 그리고 브라우저 화면에 꽉 차게 된 형태를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높이 값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리셋 CSS에 대한 간단한 형식 빌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자, 내가 제대로 잘 썼는가 아닌가를 한번 구분을 해봐야겠죠. 자, 그걸 우리는 뭐다? 유효성 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밸리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이트를 먼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이트를 자, 여기다 검색창에다가 자, HTML 뭐 유효성 검사 뭐 KL BP 해가지고 하시면 우리나라 한국의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유효성 검사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로 하셔도 전혀 관계없지만 자, 저는 그냥 밸리데이터로 검색할게요. 그냥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뭐 요걸 보셔도 되고 뭐 요걸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HTML에 관련된 밸리데이터고요. 마크업 밸리데이터. 자, HTML 뿐이 아니라 CSS도 밸리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건 요거 지그쇼라고 써있는 이곳이 조금 더 명확하더라고요. 자, 엄밀히 말하면 다 괜찮지만 최신 기술을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는 게 얘였습니다. 그래서 CSS 밸리데이터 페이지와 HTML 밸리데이터 페이지를 따로따로 확인을 해서 자, 점검해 볼게요. 직접 웹페이지 주소를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파일을 업로드해서 직접 확인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써보겠습니다. HTML 문서에서 전체를 복사를 하시고 그대로 이 자리에 붙여넣기 하고 체크를 누르시면 바로 HTML 문서가 이상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 없이 잘 만들었다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상 없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우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여기 HTML에서 A 사이트나 이런 태그들은 반드시 H가 들어가 주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과물 다시 한번 볼게요. 체크. 자,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경고가 왜 안 나오니? 자, 노 에러, 에러만 뜨는군요. 여기는 그냥 자, 한글로 검사를 해볼게요. 자, 어쩔 수 없이 자, 직접 입력에다가 자, 아까처럼 H 다시 넣고 자, 검사를 해보면 자, 문서 규약을 준수합니다 라고 써있고요. 여기 경고 2개 나와있는 형태는 제가 지금 다이렉트로 썼잖아요. 다이렉트로 썼기 때문에 경고 2개 나와요. 온라인으로 썼을 땐 또 안 나와요. 그건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코드를 에러를 한번 쓱 빼놓고 붙여놓으면 자, 제작 검사 눌러볼게요. 자,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경고가 있는데 2개는
오프라인으로 쓰면 생긴다고 얘기했었고, 자, 세 번째 거는 현재 여기 뭐라 써있냐면 섹션 안에는 헤딩이라는 게 반드시 H2와 6 사이에 들어있는 엘리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쓰셔야 한다 라는 언급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매번 언제까지 그 밸리데이터 사이트를 통해서 검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쵸? CSS도 마찬가지. 일단은 확인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해볼게요. 자, CSS 복사해서 HTML 쪽이 아니라 HTML 마크업 검증이 아니라 CSS 검사 페이지에서 쓰고 검사 눌러볼게요. 자, 큰 문제 없으면 다 점검을 해줍니다. 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 문제없이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조금 번거로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VS 코드에서는 이렇게 밸리데이터를 검사해주는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앱 익스텐션을 눌러서, 자, 여기다가 밸리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CSS 트리 밸리데이터라고 뜨는 것도 있고요. HTML 밸리데이터 검사하면 HTML, CSS 서포트나 검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써요. 생각보다 좀 불편해서.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인스톨. HTML, CSS 서포트라고 하는 아이를 설치를 해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쓰시면 뭐 안 쓰거나 뭐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경고나 이런 게 뜨기도 해요. 안 뜨네요, 근데 이렇게. 자, 원래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그래서 썼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불안전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그런 사이트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린 거고, 자, 하지만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웃라이너예요. 자, 가장 쉽게 하려면 HTML5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HTML5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이곳이죠. 여기 밑에 쪽에 똑같이 쓰게끔 돼 있어요. 작성하는 곳에다가 HTML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검사 눌러볼게요. 바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페이지는 전체, 자, 이러한 사이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하위 목록에는 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 내부에 내비게이션은 두 개의 영역으로 각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얘네들은 하위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내용 쓰시는데 여기다가,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H1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또 한두 개 더 지워볼까요?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검사 다시 해볼게요. 그럼 걔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쓰라고 해요. 정확하게. 여기 사이트 뭔지. H2는 놔두고 안에 내용만 안 쓰는 거. H2를 놔두고 내용 아무것도 안 쓰면은 에러는 안 나겠죠. 에러는 안 나겠지만, 자, 예를 들어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우고 검색을 하면 자, 에러는 안 나요. 하지만 이렇게 떠요. 비어있는 제목이라고, 없는 제목이라고, 사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뜻으로 뜹니다. 즉 내용을 비워두면 표기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을 아예 안 쓰면 제목이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 사실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죠. 그러면은 H1, 2, 3 그거는 꼭 써야 돼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시메틱 구조를 사용하신다면. 시메틱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H를 안 써도 에러 나진 않아요. 경고도 안 나와요. 하지만 잘못된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메틱 구조를 쓰면 당연히 무조건 쓰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만드실 때 이제는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레벨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페이지를 만들겠다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전에 뭘로 했어요? 자, gitmind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마인드맵으로 구성을 했었죠. 꼭 이 사이트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어요. 자, 마인드맵으로 사이트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진행을 했던 것처럼 맞춰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잘 꾸며 주시는 것을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